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날인 동시에 어제는 또한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방송 계속 같이 했었는데요. 아동,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보도가 요즘에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연일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님의 여성의 힘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국장님과 김영자 선생님이십니다. 박희정 국장님은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교육국장과 행복나눔 가정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김영자 선생님은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봉사 강사로서 그룹홈이나 또는 보호시설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우선 좀 한번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좀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호 종료 아이들이 지금 속해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또 그룹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계시고 낮에 와서 이제 뭐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심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 그룹홈이나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인 경우는 이제 보면은 보통 그룹홈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 부모가 계셔서 부모가 일시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경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원고아와 반고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원고아는 이제 부모님을 처음부터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뭐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오게 된 아이들이고요. 네, 그리고 네. 반고아는 중간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든지 네, 뭐 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네. 이제 도저히 이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 위탁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만나는 대상들은 네. 그룹홈 아이들이라든지 네. 이제 보육시설에 있는 네. 고아원이라든지 아. 이런 곳에 있는 아동 아. 청소년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명확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 예. 그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특수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제가 봉사 활동을 하기에는 하기 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인성 교육이나 진로 교육, 또 매니페소, 그다음에 성교육하고 경제 교육과 기자 단위 교육은 한 86시간을 집중 교육을 받고요. 네, 또 네. 매주 목요일 날은 이제 선생님들이 보육원이나 그룹홈을 다녀와서 네. 또 서로 멘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도 또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자 선생님께서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음.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병원으로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엄마 혼자서 5명의 자녀를 키우게 하니까 네네.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고아원이나 보육원으로 가야 되는 거를 보험을 네.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네. 엄마 혼자서 키우니까 이제 그 스웨덴에 있는 양부모를 연결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생활비와 교육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그 받고 교육하면서 나도 크면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고 이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이 작은 도움이 예. 큰 소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번에 봉사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숭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정말 옛날 그 당시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김영자 선생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봉사 활동은 이제 사람에게 보람을 가져다 준다고 주잖아요. 사실은 네. 저도 보면 뭐 어떤 뭐 작은 것이지만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그곳에 가면 또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작은아마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되었을 때 굉장히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보람을 그 봉사활동하면서 느끼셨는지 좀 한번 설명 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보통 이런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 소통하기가 좀 상당히 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서서히 이 아이들이 이제 꿈을 찾아갈 때 네.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네. 버려졌다든지 네.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네.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그때가 정말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뭐 쉽게 많이 일어난다 이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그 마음에 네.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가서 그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가면 네네. 이게 이 아이들하고 끝까지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도록 네네.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그 꿈이 열려지는 그날이 네네. 저희들은 이제 그게 우리의 역할을 거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인데 이제 이런 아동들이 어떤 그 부모 밑이나 이런 데서 자라지를 못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보호 시설로 가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호 시설로 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주로 그 이유들이 주로 어떤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네. 그룹홈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보육시설 고아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도 보면은 온 고아가 있고 이제 반 고아가 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제 아까도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이제 온 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보면 뭐 베이비 바구니도 있고 뭐 이런 맞아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맡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네.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부모의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모르니까 그렇게 네.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반고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황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부모하고 이제 이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혼을 하면은 서로 아이 데려간다고 싸우고 그러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네. 정말 이제 싸우면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사랑해서 맺었던 그 상황에서 결실로 아이가 이제 결과로 왔는데 그렇죠.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양육을 서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종종,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생활고에 의해서 네.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이제 그 고아원에 있다가 온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범법자였어요. 예. 그다음에 교도소에 이제 가게 돼서 누가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3남매가 고아원에 있다가 네.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또 온 경우도 있었는데 아. 경우도 아버지가 또 이제 제대로 양육을 못하니까 네. 다시 또 이제 간 경우도 있고 아. 또 어떤 친구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사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또 이제 폭력을 저질러서 네. 그 직접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피를 철철이 흘러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인하는 모습을 본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왔던 친구들도 있고 뭐 어쨌든 이제 보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온 친구들도 있고 아, 네. 그리고 또 이혼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네. 뭐 다양한 또 어떤 그 상처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네.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진짜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다양한 그런 네. 그런 오는 그 이유들이 있네요. 네, 진짜. 그러면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선생님도 지금 또한 이게 직접 봉사하다 보면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기쁨이라든가 보람 이런 걸 느낄 텐데,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두 분들은 또 이게 봉사하는 분들은 또 어떤 변화랄까 그런 걸 느끼기도 하나요?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네, 먼저 김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좀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서 그 전에는 이 청소년들 보는 눈이 좀 그 전에 보던 눈은 저 아이들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네. 이 교육을 받고 아이들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지금 어떤 게 가장 힘이 들까? 저 아이들이 힘든 부분은 나는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눈이 바뀌었고 아이들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네. 어떤 청소년들의 그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먼저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 보통 가정에서 아기들을 부모가 놀아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럴 때에 아이와 부모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이런 거와 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박희정 국장님도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영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내가 봉사를 하는 그 동기 안에서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선험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네.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시 베푸는 그런 환원적인 그 상황이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원가족이 또 이렇게 건강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가정을 살다가 보니 또 이제 저 나름대로도 어렸을 때 또 상처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나를 성장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거는 네. 저희 어머니 이제 따뜻한 보살핌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제가 또 이제 그 어머니가 또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네. 역할을 또 네. 감당해 주셨던 부분들이 제가 또 건강한 또 성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성인으로서 그런 모든 아픈 경험들을 극복하고 제가 상담자로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니 내가 당신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경험적인 부분도 있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동등하다. 네, 그래서 맞아. 네.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의 세계와 나의 아픈 상처와 나의 아픈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왔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보호종류 아이들이든 어떤 아이들은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또 경험의 세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의 세계가 만나서 서로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네. 저도 저에 대한 성장이 일어나고 네. 또 아이들도 또 성장이 일어나고 네. 제가 만나는 또 대상자들도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기보다는 같이 성장이 일어나는 행복의 그런 그 장이 열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폰지처럼 네. 거절의 경험이라든지 버림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마음을 다치는 부분들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렇지만 그 마음이 녹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이 아이들하고 어떤 그런 그 어떤 정서적인 그런 신뢰의 벽이 쌓여지면은 네. 그 아이들한테 무한한 그 사랑도 우리가 그 봉사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상담자로서 또 그것도 저희가 또 받는 부분들이에요, 선물로. 아,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네. 저희도 또한 행복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큰 보람이고 예, 네. 감사한 거죠. 아우, 네. 오늘 두 분 지금 박희정 국장님과 김영자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지금 보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자원봉사자지만 이 두 분의 진짜 마음이라든가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았을 때 굉장히 그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일단 굉장히 좀 불행하고 그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두 분이 계셔서 그나마 좀 꿈을 잃지 않고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이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8세가 되면 이제 보호가 보육시설에서 보호가 끝나는 거죠. 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이 이제 되면 이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다른 분하고 이제 방송을 대담했는데 그때 보면 이 아이들도 이제 18세가 되고 이러면 거의 사춘기고 사춘기 지나거나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한편은 보육시설에서 나오게 되는 걸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게 또 받아들이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어떤 약간 어떤 보호는 하지만 또 이게 사춘기 때는 또 우리 보통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또 부모로부터 또 이렇게 좀 나오고 싶고 이런 마음도 또 있거든요. 네. 저도 또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한편으로는 좋아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보호 울타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로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할지 한번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박희정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이들한테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중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서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이들한테 솔직히 있습니다. 네.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혼자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청소년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이 49대 50일 먼저 오느냐 빨리 나가고 싶다. 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네. 뒤에 이제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지금 이제 큰 힘들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주거지 형성인 거죠. 네. 특히 네, 이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18세, 19세 종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주민등록증이 빨리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네.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 조금 양상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럼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졸업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 나올 수 이제 왜냐하면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졸업하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나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든 나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거지 문제가 또 있고 그러니까 주거지 뭐 LH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신청을 하면 또 그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보면은 주거지만 있다고 또 되는 부분들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이제 500만 원 받고 예.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필수품들, 그렇죠. 생활필수품들 예.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예. 그 또 생활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 그 우아원연대 그 부회장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생활비 같은 경우도 이제 예. 뭐 최소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예. 70만 원인데 뭐 그 부분들이 또 다 보장이 되냐면 또 그것도 또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또 이제 네. 아르바이트를 또 하려고 하면 예. 또 학업에 또 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지속적인 또 수입이 또 발생이 되면 네. 전체적으로 뭐 또 지원이 또 이렇게 또 막힐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다양한 역동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생활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내지는 실질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네, 그런 네. 활동비,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하냐 예. 이 친구들이 그래도 고아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있으면 그 보호 대상이 이제 국가나 아니면 그 이제 시설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나 이런 거 지원을 받는데 네. 이 친구들이 나오면 세대주가 본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네. 의료보험 문제인 거예요. 아, 근데 네. 이제 이런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미세하게 아직 음. 지금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 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도 네. 그런 어떤 보험의 어떤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심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면은 공동체 생활에서 이분법적인 부분들 빨리 나가고 싶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고 네. 자기 주도적으로 네. 어떤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아,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러겠죠. 키워야 되는 또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보면 보호가 이제 필요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에도 많이 가보셨죠? 예, 네. 우리- 아, 네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지금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불편함이 어떻게 많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가보시니까? 시설 제가 이제 가본 곳은 네. 시설은 이제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네. 잘 되어져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만나본 이제 원장님이나 책임지시는 선생님들 만나보면 네. 아이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고 예. 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최대한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해요. 네. 하는데 이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아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의 공간 이렇게 내가 그 공동으로 하다 보니 내가 정말 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러한 삶을 제대로 이제 가질 수도 없고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힘을 얻어야 되는데 네. 공동이니까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음. 이분 아이들에게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네, 네, 그렇군요. 자기만의 시간과 아, 예. 나만의 공간과 내가 나의 것이 있어서 소중함, 네. 나의 물건과 내가 관리해야 할 네. 부분 네. 이런 것을 내 스스로 해야 할 부분들을 네. 보고 배우기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네.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내가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불편한 부분도 이제 네. 없잖아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옛날에 제가 이런 데를 보육시설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보고 어떤 때는 또 이게 뭐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한번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랬을 때 그 다음에 가면 그 옷을 다 나눠서 쫙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 저 아이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이렇게 또 이쪽에서 진짜 네. 완전히 이렇게 그 전념 저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아이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활동을 우리 선생님들은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과 소통은 잘 되세요? 네.
보통 이제 굉장히 지금 뭐 아까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주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이 아이들에게는 경계심이 일단 있어요. 경계심.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자기만의 있는 공간 속에 특히 이제 그룹홈에 들어가면 네, 자기들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있잖아요. 네, 네, 낯선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교육이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까지가 네,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중요해요. 네, 소통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다라기보다는 어렵지만 이게 가장 어렵지만 네, 이 부분을 놓고 이 아이들하고 차츰차츰 조금씩 이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마음문을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들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의 자세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저희들 선생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마음을 담고 이 아이는 반드시 멋진 아이들로 자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 아이들하고 소통이 좀 될 때도 좀 기다리면서 또 이 아이들하고 또 한 발짝 들어가고 네, 또 한 발짝 들어가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나올 때쯤 되면 네. 조금 소통이 돼서 웃어요. 아, 그러면 그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네, 또 하나의 한 단계를 넘어가서 네, 이 네, 아이들하고 다음 단계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또한 이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이게 보육시설 아이들은 이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앙 정부나 지방 단체,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또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박희정 네.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뭐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앙 정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호 종료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19세 이상의 아이들이 나오면 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 상담도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네, 자립 보호사가 있어요. 네, 네, 자립 그렇군요. 보호사가 있긴 한데 예. 이제 이 자립 보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때로는 갔는데 아이들이 없을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 또 근데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또 지금 그 뭐 일을 갔으니까 예. 또 상황이 안 돼서도 이제 예.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예.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아이들의 수요와 역동과 그 상황마다 네, 네.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봤을 때 네. 수요는 많지만 100이라고 봤을 때 예, 예. 공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될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 근데 특히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에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네. 영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개별 자립 상담사라고 있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2년 동안 이제 보호 종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상담도 해주고 또 개별 멘토링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게끔 네. 뿌리내리기를 할 수 있는 네. 개별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좀 더 네. 전문적인 영역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심층적인 멘토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또 마련돼야 될 그게 부분들이고요.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예. 정말.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고 봤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별적 복지도 되지만 네, 보편적 복지도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수면 위에서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고 네. 저번에 고학연대 이제 부회장님 오셔서 네. 말씀하신 게 네, 네. 보통 이제 한 그 1년에 그 보육원 시설로 가는 친구들이 2,500명 정도? 그때 그렇게 된다고 네, 네. 100만 명 시대라고 이제 봤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청소년기만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장년기, 네, 그다음에 네. 또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네. 또 전반적인 이런 그 인생의 주기 안에서 네. 다양한 서비스와 복지적 시스템을 또 해줘야 될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기에는 너무 또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아. 이제 그럴 때는 뭐 지역사회 뭐 단체라든지 지방 단체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네. 좀 체계적으로 네, 좀 네. 분화돼서 좀 나눠져야 될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 또 이런 좀 생각이 좀 그렇군요.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지금 뭐 서울 소초구에서 보호종의 아동을 위해서 24세까지 뭐 자립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네. 이런 부분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네. 이제 좀 더 음. 아이들이 제일 이제 그 심각한 부분들은 결국은 그 보호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그래도 내 주변에는 학교라는 보호 단체가 있었고 네. 또 그리고 그 보육원이라는 시설이 또 있었고 네, 네. 그룹홈이라는 또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 그 상황은 망망대해 나 혼자 피투되어 있는 거죠. 던져진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네, 내 맞아요. 정체성도 약한 데다가 네. 자존감도 떨어지는 데다가 네. 또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자립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래서 음. 이제 이런 뭐 해야 될 부분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그래서 네. 어떤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아이들의 복지를 도와주느냐 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해야 되고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떤 한 단체만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국가만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또 이 친구들이 또 100만 시대에 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또 이제 하나의 또 가정 구성을 가지고 또 하나의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그 가정이 튼튼해지면 네. 결국 국가가 또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진짜 그래서 대한민국 네. 국가를 위한 일이죠. 예, 입체적으로 정말. 네, 입체적으로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또 한번 네. 지금 국내 입양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 입양 상황은 어떤가요? 국내 입양, 해외 입양 이런 것도 좀 한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네. 이제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건 어제- 진짜 예, 지금 예. 예상 없는 그러게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네, 근데 어저께 이제 네. TV를 봤더니 어제 네. 입양의 날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입양의 날을 보니까 이제 그 외국에 지금 이제 입양을 많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통해서 지금 문제가 이제 버림의 이슈인데 아, 네. 부모한테 어떤 면들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환경이든 어떤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 버림의 이슈가 있어서 결국은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입양을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또한 이제 어떤 문화 그 뭐 인종적 차별이라든지 어떤 문화의 부적응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파양이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2의 제3의 부적응의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소속이 또 뭐 피부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소속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 친구들이 또 역으로 또 이제 한국에 또 범죄자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소극적인 모습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국내 입양으로 좀 이렇게 좀 보듬어 안아야 될 모습들이 또 있고, 네, 또 이 네. 아이들이 또 진짜 그 정체성을 또 한국에 또 우리나라에 또 갖고 네, 또 그렇게 네.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면들에서는 나라가 좀 수용해주고 네. 그 국민이 또 수용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어디서 보면 네. 해외 입양보다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입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런 그 일단 보호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가정에 이렇게 원해서 그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더 그 보호를 뭐 양부모지만 그렇게 예.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면 그 아이한테도 굉장히 행복한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네. 예. 요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매스컴에 대해서 네. 조금 제가 이제 불편한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보면은 그 입양의 그 양부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 논문이 재혼 부부인데, 그러니까 재혼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계부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입양 지금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면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부각돼서 더 문제화되고 이슈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동 학대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사실은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면 친부모가 그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예로 이제 양부모가 지금 뭐 그 정인이 사건 뭐 그런 네, 거는 네.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가슴으로 품어서 가슴으로 또 낳는 자식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아이도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를 또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가다 또 애들 또 말안 듣고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선별적으로 네. 양부모니까 네. 이런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그렇게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것들 안에서 네. 충분히 이제 그 우리가 수용해야 될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번 또 네. 지금 네.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지났네요. 아, 그랬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느 분이 대답하실지.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음.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 이런 교육을 이제 어려서부터 보고 이렇게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근데 이 보육시설 이런 곳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적다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왜냐하면 보통 가정은 이제 가정에 아이 하나 뭐 이렇게 아이 둘 이런 정도지만 거기는 또 선생님에 비해서 아이들이 또 많고 이다 보니까 그런 일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2의 양육자로 이 선생님들은 양육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2의 양육자로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두 분이 각각 한 번씩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 아이들이 삶을 네. 혼자 살 수 있는 삶을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삶 속에는 경제 관리도 사실은 이제 배워야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외국에서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을 경제 교육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은 보통 중고등학교 가면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친다는 거는 삶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교육을 세미하게 네네. 이렇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거든. 경제 교육은 네. 돈을 관리하는 거하고 경제를 관리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 경제 교육을 아이들이 좀 자세하게 좀 사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면 경제 관리가 되는구나 네네. 라는 교육을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나가서 자립이 돼도 네네.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 내 삶을 내가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네. 제가 충분히 본인들도 이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네. 하루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살고 또 하루 먹고 그거로 땡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경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면 네. 작은 돈이지만 네. 이 작은 걸 가지고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도 주고 예. 또 내가 도움도 받아도 보고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좀 시작하면 네네. 자립했을 때도 이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꼭 그 보육시설에서 조금 한번 유념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박희정 국장님 네. 예. 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보면은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거지.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그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살아왔지만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좌절도 아니고 예.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예.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거는 우리가 단지 삶을 통해서 경험을 배우는 거죠. 네네.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나머지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이 되었을 때 잘 관리하고 또 그리고 주변에 결코 혼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네.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따뜻하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게 단순하게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네.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 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도 있고 이 사회 네. 시스템도 이제 더 많은 그런 또 문을 열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실감하게 되는 어떤 시간이 또 올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네. 경험을 가지고 정말 이제 무한대로 탄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안에서 어찌 보면 단단하게 홀러서기가 이제 된다 하면 이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무수의 풀처럼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네네. 그런 또 하나의 또 세상을 여는 또 네네. 그런 또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네네. 그래서 주변에 언제든지 손 내밀면은 네네. 다양한 상황에서 네. 다양한 또 사람들이 또 뒤에서 네.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 꼭 기억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쭉 오늘 장시간 얘기를 이제 많이 네. 나눴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육시설 어떤 이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갔어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보육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뭔가 기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분 같이 봉사자들 있어요. 자원봉사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약에 도움을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일반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할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인터뷰 하셨던 선생님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네.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단계에 단기간에 그냥 한 부분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생애 주기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때 딱 이제 세상으로 픽투되어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멘토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누군가의 어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럼 네. 이제 이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형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또 맞아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렇죠. 자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보통 이제 가정의 역사는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게 가족의 주기예요. 네. 근데 거기 안에서 네.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네. 롤 모델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다 맞아요. 보니 네. 그러니까 뭐 원고와 같은 경우는 이제 롤 모델이 없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미라든지 혼란이 올 수 네.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부모가 있더라도 버림의 이슈가 있었다. 네. 부모가 있어도 늘 싸우거나 어떤 그런 분이 있었다 네. 그러면 그런 면들에서 건강한 롤 모델을 못 봤기 때문에 좋은 네. 롤 모델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랬을 때 또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또 네네.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음. 부모 역할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네. 약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네. 한 사람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주변에 네.
잘 살아온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아니면 그 성공 경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주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꼭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애착의 대상을 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그때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한테 말할 사람이 없고 네.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러면 내 편이 있어. 네. 내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렴라고 이렇게 네. 해줄 수 있는 네. 사람이 누군가라도 네. 있다면 네. 인생은 그렇게 네. 힘들지 않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뭐 내가 갖고 있는 꼭 경제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네. 통해서 네. 그런 옆에서 들어주는 역할만 해도 정말 지원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국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정도 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진로를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때 네. 인턴십을 좀 원해요. 아이들이 네.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도움을 받고 내가 이걸 전공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릴 수 있는지 네. 네. 이런 것을 인턴십을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 이럴 때 우리 일반 분들은 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속에 이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 전문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반적인 걸 말씀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세상에 이제 들어와서 네. 이렇게 우리 회사 사회하고 네. 흡수되어 가는데 정말 네. 많은 도움이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폼에 가온 아이들이 이런 인턴십을 받고 싶어해요. 그 부분을 좀 참고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제 그 장시간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우리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 결론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면 그런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꿈이 없는 아이가 있고 또 꿈을 또 찾아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 정체성을 찾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18세가 되면 이제 그 보호 종료 아동이 됩니다. 보호 종료 아동. 이럴 때에는 특별히 이제 생활비가 문제가 되고 주거지도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의료보험 문제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사실 심리적인 문제죠. 어디에 의존할 수 있는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걸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 되어서 18세에 이제 이 보육시설에서 이제 사회로 나옵니다. 이럴 때에 참 우리 일반인들도 저기 지금 자원봉사분들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이런 평소에도 보육시설 이런 데를 찾아가면 그래서 또 뭐 1대1 어떤 이런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또 보람을 느낄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일반인들도 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이 아동들이 18세가 돼서 보호 종료 아동이 되어서 사회로 나왔을 때 그럴 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특히나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또 그 보육시설에서 일찍이 좀 필요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경제관리 교육 이것을 조금 일찍이부터 한번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이 아이들이 이제 롤 모델도 없고 뭐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참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인데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박희정 국장님, 김영자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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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